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소방설비 기사의 바로 첫 번째 과목인 소방원론의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소방원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제 공부하시기가 좀 수월한 과목이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소방원론에서 이제 고득점을 하셔야 1차 시험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원론 같은 경우는 화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화학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과목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 강의를 한번 보시고 그 내용을 잘 이해하신 다음에 숙제를 하신다면 문제를 푸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원론은 총 5개의 파트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 자, 먼저 이제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 바로 연소이론. 자, 연소론이 첫 번째 파트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소론을 배운 다음에, 이제 화재 이론을 배울 겁니다. 화재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트에는 바로 소화 약제와 소화 방법에 관련된 소화론에 대해서 자, 공부를 해볼 것이고, 소화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파트에서 바로 피난,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피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배우는 바로 피난에 관련된 자, 내용을 공부하시고,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에서 바로 이제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이론을 배우는 바로 건축 방재에 대한 이러한 이론들을 자, 배우시면 이제 소방 원론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첫 번째 파트인 이제 연소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연소의 정의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연소의 정의는, 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런 내용이죠. 연소의 정의. 자, 교재를 보시면, 자, 연소라는 것은, 자, 가연물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을 해서 열과 빛을 동반하며 급격히 산화 반응하는 현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자, 연소라고 하는 것은, 자,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산소와 반응하는 것이 바로 산화 반응이라고 하죠. 산화 반응. 자, 산화 반응을 하고 반드시 열과 빛을 동반하는, 그리고 여기서 열과 빛을 동반합니다. 그렇죠? 열과 빛을 동반하는 자, 그러한 산화 반응 현상을 우리는 연소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바로 연소의 정의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연소의 속도와 관련된 것은 바로 산화 속도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연소가 아닌 경우가 있죠. 자, 연소가 아닌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바로 대표적으로 자, 녹이 쓰는 거 있죠. 쇠못. 자, 쇠못이 자, 녹이 쓴다. 자, 녹이 쓰는 것은 이 자체는 산소와 반응을 했기 때문에 녹이 쓰는 겁니다. 즉, 이것은 녹이 쓴다라는 것은 바로 산화 반응에 자, 해당이 되지만, 자, 녹이 쓸 때, 자, 열과 빛을 발생합니까?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쇠못에 녹이 쓴다는 것은 연소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소에 해당이 안 되는 것도 이제 그 보기 문항 중에 나왔었던 것이니까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쇠못 같은 경우.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연소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 관계 있는 것. 자, 이것은 시험에 출제되어 있던 문항을 갖다 그대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소 현상과 관련돼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겠지만 그 많은 것 중에 3가지만 이렇게 교재에 담아 놨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부탄가스 라이터에 불을 붙였다. 그죠? 두 번째, 황린을 공기 중에 방치했더니 불이 붙었다. 이런 것들이 다 연소 현상과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였다. 이게 문항에 나왔었던 거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연소의 색과 온도.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암기하시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죠. 별표 3개짜리입니다. 별표 3개짜리. 자, 연소의 색과 온도. 자, 보시면 세 번째,
자, 여기서는 이제 암기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자, 암기하는 방법이 또 있죠. 연소의 색과 온도. 자, 앞 글자를 따서, 이 6가지가 있습니다. 앞 글자를 따서 암적휘, 황백휘. 자, 보세요. 암, 적, 휘. 그리고 황백휘. 황백휘. 이렇게 앞 글자를 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색과 백색이 들어가는데 바로 요 앞에 5개는 적색이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백색이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암적색,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그냥 적색, 그 다음에 또 이제 휘적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5개는 전부 다 적색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황적색. 그리고 5번째는 백적색.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이제 휘백색이 되는 거죠, 백색. 마지막에만 백색이 들어갑니다. 백색. 자, 이제 시험에는 이제 이러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제 암적색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진홍색이라고 합니다. 진홍색. 자, 그 다음에 이제 휘적색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주황색이라고도 불립니다. 주황색. 근데 시험에 나올 때는 요 진홍색, 주황색보다는 바로 암적색, 휘적색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좀 위에 있는 그 용어로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온도를 보시면 이제 3개 여기 있고, 자, 여기는 색깔이고, 그다음 온도입니다. 온도. 색에 대한 온도. 자, 암적색 같은 경우 제가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왼쪽에 있는 순서가 바로 온도가 낮은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온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순위입니다. 자, 암적색부터 보시면, 자, 암적색 같은 경우는 온도가 자 700도에서 750도에 해당이 됩니다. 암적색. 자, 그 다음에 적색 같은 경우는 온도가 850도가 되겠죠. 850도. 850. 그 다음에 휘적색 같은 경우는 925도에서 바로 950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황적색 같은 경우는 바로 1100도입니다. 1100도. 그리고 백적색 같은 경우는 1200도에서 1300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휘백색 같은 경우는 가장 높죠. 온도가 바로 1500도가 되겠습니다. 1500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앞 글자를 따서 암적휘, 황백휘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좀 손쉽게 암기를 하실 수가 있죠. 자,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만약에 보기에서 자, 암적색이 있고, 그 다음에 황적색, 그리고 휘백색 이렇게 주어진 다음에 온도가 낮은 순부터 높은 순까지 적절하게 표현한 것, 이걸 찾으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아니면 휘적색의 온도가 몇 도냐, 아니면 백적색의 온도가 몇 도냐, 이런 식으로 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색깔과 온도를 매치시켜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연소의 색과 온도. 자, 그 다음 4번째 보시면 연소의 3요소가 나옵니다. 연소의 3요소. 자, 이것도 산업기사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입니다. 연소의 3요소. 자, 연소의 3요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연소가 이루어지기 위한 바로 필수 조건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 자,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가연물입니다. 가연물. 즉 가연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료, 그죠? 쉽게 연료를 의미하는 거죠. 연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산소 공급원이죠. 산소 공급원. 산소 공급원은 말 그대로 산소. 그죠? 산소가 있어야 연소가 이루어지겠죠. 산소.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점화원이죠. 점화원. 그러니까 점화원 같은 경우는 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온도. 그러니까 불을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점화원 이렇게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이렇게 해서 연소의 3요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보기 4개가 주어진 다음에 연소의 3요소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 3가지 암기해 주시면 나머지 아닌 거 하나만 고르시면 되겠죠. 연소의 3요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연소의 3요소에서 각각 하나씩 알아보면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과 점화원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연물. 자, 가연물 한번 알아보시면. 자, 가연물은 연료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연물은. 자, 이제 가연물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된 것이 바로 가연물의 구비 조건이 나옵니다. 자, 가연물의 구비 조건. 여기서 가연물의 구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가연물이 연소하기 쉬운 조건이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가연물의 구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연소하기 쉬운 조건, 쉬운 조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연소하기 쉬운 조건. 자, 첫 번째, 이제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 자, 열 전도율이 작을 것.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열 전도율이 작을 것. 그래서 열 전도율이 무엇이냐면, 자, 연소가 쉽게 이루어지려면 그 열이 축적이 되어야 자, 연소가 잘 이루어지는데, 열 전도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열이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분산이 돼버리면 열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소가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열 전도율은 작아야 연소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발열 반응으로 발열량이 클 것. 그죠? 발열량. 그러니까 발열량이 크다라는 것은 바로 발열량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소열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소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연소하기.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로는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것. 자,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것. 자,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라는 건 무엇이냐면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는 이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바로 점화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점화 에너지. 이건 당연히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습니까? 연소하기가 더 쉬운 거죠. 그러니까 적은 힘으로 연소하기가 더 쉽게 되는 거죠. 그죠?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연소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로는 산소와 화학적으로 친화력이 클 것. 자, 산소와 친화력. 자, 산소와의 친화력이 클 것. 그러니까 산소랑 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소랑 친한다는 것은 바로 산화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와의 친화력이 커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로는 표면적이 넓을 것. 표면적이 넓을 것. 자, 표면적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소와 접촉하는 면적이 넓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체, 액체, 고체 상태에서 자, 고체보다는 액체가 더 표면적이 넓을 것이고 이제 액체보다는 기체가 더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더 연소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이 넓을수록 연소하기가 더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는 연소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것. 연소의 반응. 자, 여기서 연소의 반응이 무엇이냐? 연소의 반응이라는 것은, 자, 연소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연소의 반응이라는 것은 어떠한 가연물이 연소되고 있을 때 그 가연물로서 다른 가연물에도 연소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연소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화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가연물들끼리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는, 연소를 시켜주는 것이 바로 연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소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일수록 연소하기가 더 쉬워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수분이 적을 것. 당연한 거죠. 수분이 적을 것. 그렇죠? 가연물의 수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소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연물의 구비 조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산소 공급원이죠. 산소 공급원. 자, 대표적인 산소 공급원으로는 바로 산소와 그리고 공기,
그리고 뭐 바람이 있을 수도 있고 산화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특이하게 여기에 위험물. 자, 위험물 같은 경우에도 바로 산소 공급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위험한 물질인데 위험한 물질이 산소를 공급을 한다? 좀 안 맞는 말 같죠? 그죠? 자, 위험물 중에서도 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 이제 위험물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거지만 미리 앞서서 설명을 해드리면 바로 첫 번째 위험물 중에서 제1류 위험물, 그 다음에 제5류 위험물, 그리고 제6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은 자, 산소 공급원이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자, 제1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성질이 산화성 고체입니다. 산화성 고체. 그죠? 산화성 고체. 산소와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제1류 위험물이 산소 공급원이 된다라는 거죠. 자, 제5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자기 반응성 물질입니다. 자기 반응성 물질. 여기서 자기 반응성 물질도 자, 산소 공급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6류 위험물은 바로 산화성 액체죠. 산화성 액체. 그러니까 산소와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산소와 반응을. 그래서 제1류, 제5류, 제6류 위험물은 산소 공급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뭐 객관식으로 이제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제1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자, 질산 나트륨이나 아니면 과산화 나트륨. 대표적인 물질이 있습니다. 질산 나트륨, 그리고 과산화 나트륨. 그 다음에 제6류 위험물로는 과산화 수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과산화 수소. 자, 문제는 이렇게 제1류, 5류, 6류가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뭐 질산 나트륨, 과산화 나트륨, 과산화 수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암기하셔야죠. 이렇게 물질을 암기하셔야 예,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뭐 지연성 가스, 뭐 조연성 가스, 연소를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연소하지 않지만 연소를 도와주는 물질도 바로 예, 여기서는 산소 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연성 가스로는 바로 산소, 그리고 불소, 그 다음 염소, 뭐 오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조연성 가스도 산소 공급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참고를 보시면 자, 공기의 구성 성분이 나오죠. 공기의 구성 성분.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도 산업기사에서 종종 출제가 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인데, 자, 공기의 구성 성분을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 공기에는 질소와 산소와 아르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질소와 두 번째, 산소, 그리고 아르곤이라는 자, 이러한 물질들이 있는데, 자, 질소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바로 78%가 예,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는 21%가 예,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 1%, 그죠? 아르곤이 마지막 1%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다 보시면 이 퍼센트라고 안 나오고 볼륨 퍼센트, 최적 백분위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기체의 퍼센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78의 볼륨 퍼센트. 자, 이렇게 표현을 해도 같은 겁니다. 다르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냥 퍼센트나 볼륨 퍼센트, 즉 최적 퍼센트는 다 같은 표현입니다. 기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 중에서도 바로 산소의 B 21%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산소의 퍼센테이지는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연소의 3요소 중에 세 번째로 이제 바로 점화원이 있죠. 점화원. 자, 점화원은 바로 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온도. 자, 점화원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 자연 발화, 그다음에 단열 압축,
그리고 세 번째 나화 및 고온 표면, 네 번째 충격 마찰, 다섯 번째 전기 불꽃, 여섯 번째 정전기 불꽃. 자, 이렇게 6가지를 나열해 놨는데 이 문제에서는 점화원이 되는 것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문제에서는 점화원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점화원의 종류보다는 점화원이 될 수 없는 종류를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바로 자, 점화원이 될 수 없는 것. 점화원이 될 수 없는 것 열이 바로 3가지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 점화원이 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기화열이죠. 기화열. 다른 말로 증발열이라고 하죠. 증발열. 증발열. 두 번째로 바로 용해열. 자, 용해될 때 발생하는 열로서 용해열.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흡착열. 흡착할 때 발생하는 열이죠. 흡착열. 바로 요 3가지 열은 점화원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요 3가지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아닌 것, 점화원이 될 수 없는 것을 골라라 라고 문제에 대부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 3가지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5번. 자, 5번은 이제 연소의 4요소인데, 자, 좀 전에 연소의 3요소를 했습니다. 연소의 3요소. 자, 연소의 3요소에는 바로 가연물과 그리고 산소 공급원과 점화원 이렇게 3가지가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연소의 4요소 같은 경우는 자, 연소의 3요소에다가 한 가지만 더 플러스가 되는 거죠. 바로 그게 바로 순조로운 연소의 반응입니다. 자, 순조로운 연소의 반응을 추가시키면 바로 연소의 4요소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연소의 4요소를 다른 말로 사면체적 요소라고 하죠. 가끔 문제에 사면체적 요소. 문제에 연소의 4요소라고 안 나오고 이렇게 사면체적 요소라고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이니까 안 알아두시고, 자, 여기서 일단 그 순조로운 연소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자, 기본적으로 연소의 3요소만 있어도 연소는 이루어집니다. 자, 연소는 이루어지지만 이 연소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게 바로 연소의 반응인 거죠. 연소가 지속적으로 연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연소의 3요소에다가 이 순조로운 연소의 반응을 추가시키면 바로 연소의 4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6번째 보시면, 자, 여섯 번째는 자, 가연성 가스와 지연성 가스가 나옵니다. 자, 가연성 가스와 그다음에 지연성 가스. 자, 여기서 가연성 가스라는 것은 연소가 가능한 가스죠. 그죠? 가연성 물질. 그리고 지연성 가스라고 하는 것은 연소를 도와주는, 연소를 지연시켜주는, 연소를 도와주는 가스가 바로 지연성 가스로, 다른 말로 조연성 가스라고도 하죠. 조연성 가스. 자, 이 내용에서는 가연성 가스의 종류와 지연성 가스의 종류만 잘 구분하셔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대표적으로 가연성 가스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수소, 그리고 메탄, 그리고 일산화탄소, 천연가스, 에탄, 암모니아 대표적인 것으로 6가지가 있고, 지연성 가스로는 이제 산소가 있고, 그다음 공기, 그다음 오존, 불소, 염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조연성 가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 가연성 가스와 조연성 가스를 잘 구분하셔서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로 바로 연소의 형태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소의 형태. 자, 이 연소의 형태 같은 경우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이제 그러한 문제로서 바로 이제 연소의 형태의 종류, 연소의 형태에 대한 종류를 반드시 다 암기를 해 두셔야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연소의 형태에서 크게 이제 3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로는 자, 고체의 연소. 자, 고체의 연소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있을까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바로 액체의 연소. 자, 액체의 연소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기체가 있겠죠? 기체. 세 번째, 기체의 연소.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서 고체의 연소, 그죠? 자, 고체의 연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체의 연소. 자, 그리고 또 고체 연소 중에서도 또 분류할 수가 있겠죠. 연소의 형태가. 자, 바로 첫 번째. 자, 고체 연소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표면 연소가 있습니다. 표면 연소. 자, 표면 연소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바로 분해 연소. 두 번째, 분해 연소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증발 연소. 세 번째, 증발 연소.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자기 연소가 있습니다. 자기 연소. 이렇게 먼저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액체의 연소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바로 분해 연소가 있죠. 분해. 첫 번째로 자, 분해 연소. 자, 분해 연소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액적 연소가 있습니다. 액적. 자, 액적 연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가 바로 증발 연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증발 연소.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체의 연소 같은 경우는 자, 첫 번째로 바로 기체 같은 경우는 확산 연소가 있습니다. 확산. 기체는 확산을 하죠. 확산. 네, 확산 연소가 있고, 자, 두 번째로 예혼합 연소가 있네요. 예혼합 연소. 자, 이렇게 해서 연소의 형태를 크게 분류를 해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고체 연소 중에 이제 표면 연소에 대해서 자, 알아볼 것인데, 이제 고체 연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표면 연소가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었던 연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면 연소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러한 연소 형태입니다. 표면 연소. 자, 그렇다면 이 표면 연소 같은 경우는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표면 연소에 해당하는 물질들을 물어봅니다. 물질들. 그러니까 표면 연소의 정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표면 연소에 해당하는 물질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 물질들을 잘 구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표면 연소랑 증발 연소, 분해 연소에 해당하는 이제 그러한 물질들을 잘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표면 연소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숯, 그리고 코크스, 그다음에 목탄, 그다음에 금속분.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의 물질들이 있는데 뭐 더 있겠죠. 더 있지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 물질들이 숯, 코크스, 목탄, 금속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표면 연소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열분에 의해서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지 않고 그 물질 자체가 연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숯 같은 경우 보시면 숯.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숯에다가 이제 불을 붙여본 경험이 이제 있으실 겁니다. 이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자, 숯 같은 경우는 불이 어떻습니까? 막 불꽃이 막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숯 같은 경우는 그 내부에서, 숯 내부에서만 연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우리는 표면 연소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표면 연소. 자, 그리고 이제 하나의 숯이 이제 연소가 되었을 때 그 숯이 다른 숯에 이렇게 연쇄 반응을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숯은 자기 자신만 탑니다. 자기 자신만. 표면에서. 그러니까 다른 숯에 불이 달라붙지 않는 거죠. 숯 같은 경우를 이제 표면 연소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표면 연소. 그 다음에 코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체 연료긴 한데 너무 값이 비싸고 그리고 연소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는 않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코크스 같은 경우. 이제 목탄 같은 경우는 많이 보셨죠. 목탄. 그 그림 그릴 때 쓰는 거죠. 목탄. 그다음에 금속분. 금속분은 금속의 그 분말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표면 연소 중에서도 이제 자결 연소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표면 연소랑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표면 연소랑 같은 말인데 자결 연소라고 합니다. 자결. 자, 참고란에 그 보이시죠? 자결 연소. 이제 자결 연소는 다른 말로 응축 상태의 연소라고 합니다. 응축 상태. 응축 상태의 연소를 우리는 자결 연소라고 불러주는 거죠.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응축 상태의 연소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뭡니까? 바로 자결 연소가 답이 되는 거죠. 자결 연소. 자, 이거랑 이제 비교를 해서 보시면, 자, 응축 상태의 연소를 자결 연소라고 하지만, 자, 참고로 기체. 자, 기체 상태의 연소를 자, 무엇이라고 하냐?
기체 상태의 연소를 바로 불꽃 연소라고 합니다. 불꽃 연소. 그러니까 비교해서 자, 알아두시면 되겠죠. 불꽃 연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강조해드리지만 표면 연소에 해당하는 물질은 숯, 그리고 코크스, 그리고 목탄, 그리고 금속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해 연소입니다. 분해. 말 그대로 분해. 어떠한 물질이 분해를 해서 연소를 하는 것인데, 자, 분해 연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열 분해에 의해서 발생한 가스와 산소가 혼합을 해서 연소를 하는 것이 바로 분해 연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분해 연소에 해당하는 그러한 물질들을 또 아셔야겠죠. 자, 대표적으로 분해 연소에 해당하는 물질들은 석탄, 그리고 종이, 그리고 플라스틱, 그리고 목재, 고무 등이 이런 것들이 이제 분해 연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분해 연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증발 연소. 자, 증발 연소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자, 보시면 이 증발 연소라는 게 고체의 연소에도 있고 액체의 연소에도 있죠. 마찬가지 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해 연소도 마찬가지로 고체의 연소에도 있고 이 분해 연소라는 게 액체의 연소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물질들이 고체 연소의 증분해 연소인지 어떠한 물질이 액체 연소의 분해 연소인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자, 그럼 고체의 연소의 증발 연소. 자, 증발 연소는 무엇이냐면 바로 고체가 액체로 변하고 그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 어떻습니까?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것을 증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증발. 어떠한 고체가 액체로 변하고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할 때 그 기체가 연소하는 현상을 우리는 바로 증발 연소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증발 연소의 종류에는 바로 황, 그리고 왁스, 그리고 파라핀. 파라핀은 양초. 파라핀은 양초를 만드는 그 원료죠. 양초, 촛불, 그리고 나프탈렌. 자, 그런 대표적인 물질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기연소를 보시면, 자기연소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 내부에 바로 그 산소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자기성이 있는 물질인데, 자기연소에 해당하는 물질들은 바로 자기 반응성 물질인 바로 제5류. 자, 자기연소 같은 경우는 제5류 위험물. 그죠? 제5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 바로 자기연소를 하는 물질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 물질들을 보시면 이제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 니트로글리세린, 그 다음 니트로셀룰로스, 그 다음 TNT, 폭약이죠, 폭약, TNT, 그 다음 니트로 화합물, 그리고 질산 에스테르류. 이런 식으로 니트로가 들어간 물질들은 자기 연소다. 이렇게 연상하셔서 암기하시면 편하겠죠. 그죠? 제5류 위험물.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가 없어도, 공기 중에 산소가 부족해도 연소가 가능한 연소가 바로 자기 연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연소.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액체의 연소를 보시면, 자, 액체의 연소에는 바로 분해 연소와 액적 연소와 증발 연소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분해의 연소는 무엇이냐? 똑같습니다. 분해의 연소는 어떠한 물질이 열 분해에 의해서 발생한 가스가 산소와 결합을 해서 연소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분해 연소가 되는데, 이때의 대표적인 분해 연소에는 무엇이냐? 바로 중유와 아스팔트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분해 연소에는 자, 고체의 연소와 잘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여기는 중유와 아스팔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더 있겠죠. 그죠? 중유와 아스팔트가 대표적인 액체 연소 중에 분해 연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액적 연소. 자, 액적 연소를 다른 말로, 자, 분무 연소라고도 하죠. 분무 연소. 자, 이게 분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안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분무라고 하는데, 자, 액적 연소라고 하는 것은 액체의 입자를 안개 형태로 분출하여 연소하는 형태. 그러한 것이 바로 액적 연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액적 연소. 그러니까 분무상, 안개 상태로 만들어서 연소하는 것이 뭐다? 바로 액적 연소다. 다른 말로 분무 연소라고 하는 거죠. 분무 연소. 이 대표적인 분무 연소에는 바로 벙커 CU가 있습니다. 벙커 CU.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또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셔야겠죠. 벙커 CU. 접착성이 상당히 강한 중유입니다. 벙커 CU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증발 연소입니다. 증발. 자, 증발 연소라는 것은 자, 이제 액체니까 액체의 연소이기 때문에 어떠한 액체가 기화했을 때 발생한 증기가 또 산소와 만나서 발생한 연소, 그런 것이 바로 증발 연소가 해당이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증발 연소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물질들을 이제 아셔야겠죠. 자, 뭐가 있냐면 바로 자, 액체입니다. 액체. 가솔린, 그다음 등유, 그다음 경유, 알코올, 아세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액체의 연소, 증발 연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액체 연소까지 알아보셨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확산 연소, 기체 연소 중에서 바로 이제 확산 연소와 예혼합 연소가 있는데, 일단 이 확산 연소라고 하는 것은 기체의 연료와 공기를 따로따로 연료실로 보내서 이제 연소를 하는 것인데, 자, 이 확산 연소 같은 경우는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확산 연소는 자, 여기에 버너 있습니다. 버너. 이렇게 버너가 있고, 자, 이쪽에 가스, 그죠? 연료. 이쪽에 가스를 투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산소를 다른 쪽에서 이런 식으로 산소를 자, 투입을 해줍니다. 가스와 산소를 서로 다른 방향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여기서 바로 경계면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화재라기보다는 연소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바로 확산 연소가 되는 겁니다. 이 확산 연소 같은 경우는 종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확산 연소는 정의를 물어봅니다. 정의. 자, 정의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기체 연료의 연소 형태로서 연료와 공기를 인접한 두 개의 분출구에서, 이렇게 두 개의 분출구에서 각각 분출시켜 계면에서 연소를 일으키는 것, 경계면에서 연소를 시키는 것을 바로 우리는 확산 연소라고 합니다. 확산 연소 같은 경우는 정의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 정의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서술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확산 연소가 무엇이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답을 확산 연소를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확산 연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예혼합 연소. 예혼합 연소 같은 경우는 그 가솔린 엔진의 연료와 같이 미리 공기와 혼합된 연료가 연소 확산하는 연소 형태를 갖다가 이제 예혼합 연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산 연소랑 거의 같은 내용이긴 한데 말은 조금 다르지만 확산 연소와 예혼합 연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4번의 연소상의 문제점입니다. 그죠? 연소상의 문제점. 4번에 자, 여기서 연소상의 문제점은 왜 발생을 하냐면 바로 어떤 것 때문에 발생하냐? 연소상의 문제점 같은 경우는 자, 연료의 공급 상태나 뭐 아니면 연소 장치. 자, 연소 장치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그때 연소상의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연소상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바로 백파이어예요. 백파이어. 자, 백파이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화. 이제 불꽃이 거꾸로 타 들어가는 거예요. 역화. 이건 역화라고 해요. 백파이어. 역화. 자, 그렇다면 백파이어는 왜 발생하냐면 바로 가스에 공급하는 가스가 자, 연료죠, 연료. 가스. 자, 연료의 공급 속도가 연소하는 속도보다 작을 때, 느릴 때. 그러니까 공급하는 연료의 그 속도보다 연소 속도가 더 빠를 때 어떻게 된다? 그 불꽃이 더 안쪽으로 파고든다는 얘기예요. 노즐로.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자, 이렇게 노즐이 있을 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불꽃이 이 노즐 밖에서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불꽃이. 자, 그런데 가스의 공급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뭐 할 때 더 작게 돼버리면 이 불꽃이 이 안쪽으로 노즐 안쪽에서 탄다라는 거죠. 요게 바로 백파이어예요. 역화. 아시겠죠? 역화.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프팅. 자, 리프팅을 다른 말로 뭐라냐? 부상염화. 자, 염화라고도 하는데요. 부상염화.
자, 이거는 뭐냐면 부상화염이죠, 화염. 부상염화. 자, 이거는 불꽃이 노즐에서 이제 붕 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불꽃이 붙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 반대로 자, 연료의 공급 속도가 가스에 공급하는 속도가 연소하는 속도보다 더 빠른 경우예요. 그러니까 연료를 좀 과잉돼 가지고 이제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노즐이 있을 때, 자, 노즐이 이렇게 있을 때 그 불꽃이 이 노즐에서 붕 떠 있어 가지고 이렇게 불꽃이 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불꽃이. 그러니까 노즐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붕 떠 있다라는 거죠. 어떨 때? 연료의 공급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더 뭐 할 때? 빠를 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블로오프. 자, 블로오프. 자, 이거는 이제 영어로 써보면은 자, 보세요. 블로오프. 그러니까 불어서 꺼진다는 거예요, 불꽃이. 자, 바람이나 뭐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자, 불어서 꺼진다라는 거예요, 불꽃이. 그래서 이 블로오프 같은 경우는 뭐냐면 리프팅 상태에서 자, 불꽃이 떠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 있는 기류, 뭐 바람에 의해서 불꽃이 불꽃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불꽃이 뭐 외부의 기류에 의해서 바람 같은 경우 기류에 의해서 자, 꺼지는 현상이다. 예, 꺼지는 현상을 블로오프라고 해요. 블로오프. 그죠? 이 세 가지를 자, 기억하시면 되고, 바로 이 블로오프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 용어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로오프. 이번 시간에는 연소 생성물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소가 발생했을 때 그 생성되는 물질들이 아무래도 재 같은 것도 있겠지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마 연소가스가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연소가스가 발생해서 자, 이쪽에 자, 세 번째 자, 연소 생성물입니다. 연소 생성물. 자, 여기서 다루는 것은 이제 재 같은 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소가스에 대한 것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가스. 자, 첫 번째. 자, 보시면 이제 연소가스의 그 성질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제 물체의 열분해 또는 연소할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연소가스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그 연소가스는 주로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보시면 자, 일산화탄소와 그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보시면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을 하죠. 불완전 연소. 그러니까 불완전 연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소가 부족했을 때 연소를 하는 것을 이제 불완전 연소라고 하는데, 그때 일산화탄소는 바로 불완전 연소일 때 발생하는 연소가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연소, 그죠? 완전 연소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가스가 이산화탄소도 있지만 바로 물과 이산화탄소는 바로 완전 연소했을 때 발생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 완전 연소 또는 불완전 연소 시에 모두 발생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불완전 연소일 때는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완전 연소일 때는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대부분 유독성이다. 그래서 대부분 유독성이라는 겁니다. 유독성. 자, 이렇게 이제 연소가스의 특징을 하나 알아봤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일산화탄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일산화탄소는 CO라고 쓰죠. CO. 가끔 문제를 보시면 이게 보기에 일산화탄소라고 안 나오고 이렇게 영어로 CO라고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일산화탄소라는 게 CO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언제 발생을 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산소가 부족한 상태로 연료가 연소를 하면
연소를 하면 그때 불완전 연소일 때 바로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는 독성이 없습니다. 독성이 없는데 그 일산화탄소가 왜 인체에 왜 해롭냐? 라고 하면 거기 보시면 첫 번째, 화재 시에 흡입된 일산화탄소의 화학적 작용에 의해 헤모글로빈이 혈액의 산소 운반 작용을 저해하여 사람을 질식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산소에 비해 200배 정도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 그 일산화탄소를 흡입하게 돼버리면 그 헤모글로빈과 이제 결합을 해서 그 혈액에 들어가는 산소의 공급을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산화탄소를 호흡하게 되면 사람이 질식하거나 사망하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목재류의 화재 시 인명피해를 가장 많이 주며 연기로 인한 의식불명 또는 질식을 가져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에서 많이 발생을 하냐면 바로 그 연탄의 연소가스, 그러니까 연탄가스에서는 일산화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의 배기가스, 그리고 뭐 대형 산불, 그리고 뭐 담배 연기에도 일산화탄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인체의 폐에 큰 자극을 준다. 폐에 큰 자극을. 다음 네 번째, 산소와의 결합력이 극히 강하여 질식작용에 의한 독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산화탄소 자체로는 독성은 없지만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 아주 독성이 강한 그러한 물질이 되는 것이 일산화탄소입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일산화탄소의 영향인데, 자, 이거 시험에 좀 자주 나옵니다. 일산화탄소 그 농도, 자, 농도에 따라서 자, 발생하는 이제 현상이 있는데, 자, 어떤 농도냐? 첫 번째, 자, 0.2%. 자, 0.2%일 때는 1시간 동안 호흡 시에 생명에 위험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0.2%일 때는 1시간 호흡했을 때 생명에 위협을 주고, 그다음에 0.4%. 자, 0.4%일 때는 1시간 내에 사망합니다. 0.4%일 때. 자, 그리고 1%. 농도가 1%일 때는 바로 2에서 3분 내에 실신한다라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퍼센트에 따라서 농도에 따라서 발생하는 현상. 이것도 암기를 해주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자, 세 번째. 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의 분자식은 CO2가 되죠. CO2. 자, CO2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자, 일단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시험에는 자주 출제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불연성 가스에 해당이 됩니다. 불연성 가스. 이게 산소와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죠. 완전 연소일 때 반응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자,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자, 연소가스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체의 독성은 거의 없는데, 다량이 존재할 경우에, 이산화탄소가 다량 존재할 경우에 사람의 호흡 속도를 증가시켜줍니다. 호흡 속도를. 자, 그럼 여기서 이 이산화탄소 자체로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지만, 자, 호흡수가 증가하게 되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독성가스를 더 많이 호흡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화재가스에 혼합된 유해가스의 혼입을 증가시켜서 위험을 가중시켜주는 가스가 바로 이산화탄소가 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자, 이게 또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따른 그 증상이 나타나는데,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1%일 때는 공중위생상의 상한선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까지는 괜찮은데 1%를 넘어서게 돼버리면 위생상 좋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1%가 상한선입니다. 상한선. 자, 2%일 때는 수시간의 흡입으로는 증상이 없다. 2%에서는. 다음 3%일 때는 호흡수가 증가되기 시작한다. 자, 이때부터 이제 호흡이 증가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3%일 때. 그다음 4%일 때는 두부의 압박감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머리에 조금 이제 압박감이 느껴지는 거죠. 4%일 때. 그다음 6%가 돼버리면 호흡수가 현저하게 증가한다. 눈에 띄게 호흡수가 증가한다는 거죠. 6%일 때.
8%일 때는 호흡이 곤란해진다. 그러니까 숨을 쉬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8%. 그 다음에 10%일 때는 2에서 3분 동안의 의식을 상실한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가 돼버리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농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도 한번 눈으로 읽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자, 보시면 포스겐. 자, 포스겐 가스입니다. 자, 포스겐 가스는 산업기사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가스입니다. 산업기사에서 상대적으로 기사에는 많이 안 나오지만 산업기사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자식은 COCl2가 되겠네요. 포스겐 가스. 자, 이 포스겐 가스는 이제 다른 말로 염화 카르보닐이라고도 불러주는데, 자, 포스겐 가스는 무색이면서 그리고 자극성의 냄새가 나고 유독한 질식성 기체를 포스겐 가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서 알아야 두실 사항만 말씀드리면 매우 독성이 강한 가스라는 것. 자, 포스겐 가스는 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독성이 매우 강함. 자, 문제에 나오게 되면 거의 자, 독성이 강한 가스를 골라라 라고 하면 포스겐 가스가 거의 100% 답이 되는 겁니다. 매우 독성이 강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아셔야 될 내용은 자, 소화제, 사이화탄소가 소화제인데 사이화탄소를 화재 시에 사용할 때도 발생을 하는 게 바로 포스겐 가스입니다. 포스겐 가스. 바로 사이화탄소. 사이화탄소가 이제 소화제로 쓰는데 이 사이화탄소를 사용했을 때에도 포스겐 가스가 발생한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을 해두실 게 바로 할론 104. 자, 할론 소화약제를 나중에 그 강의를 하겠지만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 할론 104. 자, 할론 104가 열분해될 때 발생하는 가스가 바로 포스겐 가스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할론 104 그 소화약제가 열분했을 때 발생하는 가스는 바로 포스겐 가스다. 이렇게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발생하는 가스가 이제 황화수소입니다. 황화수소. 황화수소는 요로 H2S죠. H2S. 자, 일단 이 황화수소 같은 경우는 악취를 가진, 이게 냄새가 심합니다. 악취를 가진 무색, 색깔이 없죠. 무색의 유독성 기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기억을 하실 거는 뭐 시험에 자주는 출제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황화수소 자체가. 자, 첫 번째, 달걀 썩는 냄새가 나는 특성이 있다. 자, 황화수소는 달걀 썩는 냄새. 달걀 썩는 냄새가 난다. 저 같은 경우는 달걀 썩는 냄새를 맡아본 적은 없지만 뭐 되게 고약한 냄새가 되겠죠. 달걀 썩는 냄새가.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로는 자, 유황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에 자,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스다. 그래서 자, 유황 성분. 자, 유황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 바로 어떨 때? 바로 불완전 연소일 때. 불완전 연소일 때 발생하는 가스가 바로 황화수소다라는 거죠. 다음 세 번째 바로 자극성. 자극성이 심합니다. 자극성.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섯 번째는 아크로레인입니다. 아크로레인. 자, 이 아크로레인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한번 눈으로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크로레인은 독성이 매우 높은 가스로서 석유 제품, 유지 등이 연소할 때 생성되는 가스. 이렇게 알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크로레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암모니아. 자, 암모니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암모니아. 암모니아 NH3. 자, 이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떨 때 발생을 하냐면 바로 나무나 페놀 수지,
그리고 멜라민 수지 등의 질소 함유물. 자, 그래서 암모니아는 이제 질소 함유물, 질소 함유물. 여기 있죠, 질소 N, 그죠? 질소 함유물이 자, 연소할 때 발생을 합니다. 질소 함유물이 연소할 때 자, 발생하는 가스가 바로 암모니아가 되겠습니다. 암모니아. 그리고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냉동 시설의 냉매로 쓰이고 있고, 냉매로. 그다음에 눈이나 코, 폐 등의 매우 자극성이 큰 가연성 가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암모니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연성 가스가 되는 겁니다. 가연성 가스. 자, 우리 실생활을 한번 알아보면, 실생활에서 그 왜 화장실에 가보시면 이제 청소를 오랫동안 안 하게 되면 냄새가 좀 심하죠, 냄새가. 화장실에. 자, 그 냄새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체에 있는 암모니아가 원래 요소로 이게 변환이 돼야 되는데 미처 변환이 되지 못하고 소변과 함께 인체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 암모니아 때문에 화장실에서 바로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암모니아 때문에 냄새가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그 참고사항 보시면 참고사항은 가끔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참고사항에 한번 넣어놨는데 자, 이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고사항에 자, 고체가연물 연소 시의 생성 물질, 고체가연물 연소 시. 자, 고체가연물 연소 시 생성 물질은 바로 자, CO, 그죠?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CO2,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SO2. SO2는 바로 이산화황이죠. 이산화황. 자, 그 다음에 NH3. 아까 했었죠? 암모니아, NH3. 자, 그 다음에 HCN. HCN 같은 경우는 시안화수소라고 합니다. 시안화수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HCl. 염화수소.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생성 물질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소 시 시환화수소가 발생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자, 연소 시에 자, 시안화수소 CHN. 자, CHN이 발생하는 물질이 있죠. 발생 물질.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연소하면 이 시안화수소가 발생을 하느냐? 자, 바로 첫 번째 요소. 다음 두 번째 멜라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닐린. 이름 좀 어렵죠? 이름이 아닐린.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폴리우레탄입니다. 폴리우레탄. 그래서 시험에 어떤 보기가 나왔었냐면 바로 이 폴리우레탄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죠. 폴리우레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자, PVC의 연소 생성물. 자, PVC의 연소 생성물. 자, 여기에서 이제 PVC를 다른 말로 자, 폴리염화 비닐이라고 하죠. 폴리염화 비닐. 그때의 연소 생성물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HCl. 그죠? 염화수소 HCl. 그 다음에 CO2 이산화탄소, 그리고 CO 일산화탄소. 이렇게 자, 세 가지 가스가 바로 연소 생성물이 되겠습니다. 그죠? 폴리염화 비닐.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자,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건데 가연성 가스이면서 독성 가스인 것. 그러니까 가연성이면서 독성이 강한 가스. 자, 그게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바로 첫 번째는 황화수소. 아까 했었죠? 황화수소. 그죠? 황화수소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암모니아. 그죠? 암모니아 NH3. 암모니아.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연성이면서 독성인 가스는 황화수소와 암모니아라는 것 두 가지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